네, 저희 3부 개장 시황 브리핑 바로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선물 조금 봤는데 막 그렇게 뭐 불안하지 않네요. 약간 밀리고 있긴 한데. 약간. 네, 어제 장도 뜨거웠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조금 뭐 알겠습니다. 자, 저희 한번 선물 시장 한번 볼까요? 네, 선물 시장 보게 되면 S&P는 마이너스 0.39%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도 0.1% 하락, 나스닥 0.62% 하락.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맵을 또 봐야겠죠. 맵을. 아, 오늘 인텔 때문에 그래. 인텔 때문에. 많이 아파요. 예. 인텔이 근데 정말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네. 인텔이 참. 조금 사실 이해 안 되는 면들은 있긴 하네요. 예. 인텔 저렇게 자, 되는 건. 인텔의 악재, 네, 실적이 미스했다. 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반도체가 오늘은 약간의 선물 시장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1.93% 하락. 인텔은 뭐 거의 마이너스 11%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AMD도 뭐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마이너스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비주들도 지금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31%,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마이너스 3.44%, 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크게 뭐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그래도 오늘을 또 다시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훌륭합니다. 예. 네. 자, 인텔 주가 갑자기 궁금합니다. 인텔 주가 한번 볼까요? 아유, 야. 갈 뻔하다가 떨어졌네. 네, 기존 저점을 아직 깨진 않았는데 예, 차트는 상당히 갈 뻔하다 힘이 떨어졌어. 없고. 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공동묘지 십자가. 예, 거꾸로 달렸죠. 이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 예. 그래서 좋지 않다. 네. 보이시죠? 여기 십자가. 네. 아, 근데 미국에서 인텔 많이 밀어줬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 주가가 이러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끝나기 전에 맵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아직 사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뉴스가 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어제 상승장 아주 뭐 테슬라가 이끈 상승장이었는데 단연 전기차 섹터가 7.3%가 올라가는 어마무시한 상승력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가 6.1%, 인터넷 4.4%, 그리고 2021년 IPO 종목들이 또 3.7%,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기술주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에너지 섹터도 많이 올라갔죠. 쉐브론 어제 뭐 배당은 또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에너지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외에 빅테크도 2.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나스닥은 2%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시총이 좀 큰 종목도 위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이제 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도 괜찮게 나오는 바람에 기존 대비해서 거래량이 8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1% 넘는 11%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요. 자, 아마존, 애플, 니오 그리고 이렇게 세 종목들은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 네, 하지만 시장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텔이 어제 또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도 좀 증가하는 이런 분들 어제 사신 분들은 참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죠. 예, 마음이 아프고 그 외에 일부 이제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테슬라가 상위 150개 종목 중에 4위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자, 니콜라가 어제는 좀 많이 빠졌던 그런 모습이 있고 도어대시, 업스타트, 리프트들이 그 뒤를 이어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총 150개 종목 중에 111개가 올라가고 39개가 떨어지는 그러한 시장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GDP가 발표됐죠. 경기 침체는 없다.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예상보다 나은 2.9%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지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택 부분의 급격한 하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GDP를 좀 끌어내렸는데 그 외에 정부 지출 또는 민간 투자들이 좀 증가하면서 그래도 GDP를 2.9%까지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발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GDP가 마이너스가 2분기 연속 됐을 때 경기 침체가 나왔다. 뭐 여러 교과서적인 그런 지표들이 좀 있는데 이 2분기 연속은 테크니컬한 일시적인 마이너스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또 2분기 연속 또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아직 이게 또 경기 침체라고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GDP의 약 68%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같은 기간 동안에 2.1%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 같은 기간에 2.3%보다 약간은 좀 감소했다. 하지만 괜찮다. 이 정도면 방어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여전히 약간의 좀 혼란스러운 어떤 미국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경기 침체인데 또 GDP는 괜찮고 또 저희 그 실업률도 너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아직은 또 혼란스러운 경기다라고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는 파월. 근심이 가득하죠. 2월 1일 날 자, 어떤 발표가 나올지 이제 전 세계가 또 주목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월가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 의견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좀 줄였습니다. 자, UBS의 조나단 핑클이 아니라 핑글입니다. 핑글 이코노미스트가 인플레이션 좋아. 근데 금리 인상 중단하기엔 너무 이르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는 더더욱 이르다. 아직은 너무 이른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좀 했고요. 자, 그리고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웍스가 마지막 매파적 찌르기 공격이 나올 수도 있다. 뒤통수를 한번 또 찌를 수 있는 공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클레이즈의 조나단 밀러. 네, 아마 아시는 분들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내가 비둘기파적으로 보인다면 시장에서 좀 안도하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상황. 아까도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께서 이 CPI가 좀 불안하다 지금 수치를 봤을 때 이런 언급을 했는데 약간의 같은 맥락의 어떤 우려 섞인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반대로 또 모건 스탠리의 수석 경제학자 젠트너는 일자리 증가가 의미 있게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좀 금리 인상 중단은 나는 좀 기대하고 있어. 좀 기대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진짜 간단합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야 금리 인상 그만해라. 딱 저 말이 한마디 했어요. 금리 인상 그만해라 이제. 저 말이 가장 힘 있는 뼈가 있는 말이 아닐까. 아주 쿨하죠. 쿨하게 이런 시장의 의견이 이렇게 상반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인텔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뉴스에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닷컴 버블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분기별 매출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2021년 3분기를 피크를 찍고 나서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인텔의 분기별 매출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좋지 않았어요. 하회했어요. 그리고 EPS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컴퓨팅, 자, 이 부분도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근데 데이터 센터는 또 상회를 했어요.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래도 데이터 센터나 AI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회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IR 자료를 그대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 2021년과 2022년에 비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정한 뭐 수치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자, 2021년 대비해서 전부 다운이에요. 전부 다운. R&D가 올라갔습니다. R&D가 올라간 외에는 전부 뭐 매출 아니면 뭐 순이익 아니면 뭐 영업이익 전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당기 순이익은 거의 60%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4분기끼리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전부 다운하고 있는 전부 다운이 아니라 위에 상위 세 군데가 좀 다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모빌아이 그리고 뭐 AXG,
IFS 뭐 이런 분야에서는 그래도 조금 소폭 좀 하락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마지막에 좀 상승했던 부분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PC가 지금 좋지가 않으니까 인텔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직격탄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AMD까지도 지금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인텔하면 또 AMD 아니겠습니까? 또 같이 비교를 해봐야죠, 또. 최근에 들어서 점유율이 또 점유율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밑에 빨간색이 AMD고요, 파란색이 인텔인데 이 부분이 또 인텔의 어떤 실적을 좀 하락시키는 그런 뭐 견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면서 AMD는 또 다시 점유율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마켓에서 제가 갖고 왔을 땐 마이너스 9%인데 지금 마이너스 10%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뭐냐 도대체. 괜찮게 나왔어요, 실적이. 네. 금리 상승의 배경은 대형 신용카드 프로세서의 긍정적이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기업들,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기업들이 또 그게 좀 꿀빤다 표현하면 좀 그런가? 그렇죠? 예. 그래도 괜찮은 그런 실적이 좀 견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국경 간의 어떤 거래량이 51%가 증가했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수수료만 4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대요.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에도 그 국제 간 거래 수익이 52%가 증가를 하면서 28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이게 금리 인상에 맞물려 가지고 그 수익률이 좀 더 많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아프리카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이번 투자가 대륙 전체, 아프리카 전체에 어떤 디지털 결제에 있어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월가에서는 그래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의 어떤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왼쪽에 보시게 되면 표만 잠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분야는 10% 상승했고요. 데이터 프로세싱 부분은 6%, 그리고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국제 간의 어떤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 부분이 2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3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률이 지금 실제로 어떤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하얀색 선이 크레딧 카드 사용량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저희 그 현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좌에 저축돼 있는 저금이 되어 있는 현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빨간색 선이 친구한테 돈 빌리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블룸버그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걸 왜 조사하는지. 하여튼 친구들이 돈이 없나 봐요.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본인 돈이 없으니까 남도 못 빌려주겠죠. 근데 크레딧 카드 사용량은 올라가고 있다. 야, 이게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비자, 마스터카드의 카드 사용량을 볼 때, 물론 크레딧 카드의 사용량을 볼 수 있겠지만은 각 분야마다 얼만큼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좀 돌아갔는가, 그러니까 카드의 스펜딩, 그러니까 우리 소비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나라고 봤을 때, 지금 2023년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과거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삐죽삐죽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있겠죠. 뭐 휴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뭐 방학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서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자 주가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재미없죠.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그래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한번 그 외에 인텔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 지금 마이너스 10%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야, 이거 배드베스 앤 비욘드
어제 22% 빠졌거든요. 네. 자, 오늘 또 다시 자 이런 거는 정말 웬만하면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주가를 한번 야 이게 진짜 제가 여기 올라갔을 때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지 말라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여기 여기 찍게 되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오늘 핫한 기업들이 이렇게 티커로 이렇게 위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1.19%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은 괜찮은 실적.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금리가 약간 고착화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또 실적에 대한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을까. 여기에 중국 리오프닝 이런 부분도 좀 남아 있으니까 1분기 때는 어느 정도 또 좋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맵을 한번 보면서 테슬라가 떨어졌네.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점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뭐 아까와 그렇게 크게 별다른 상황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시작하면 안 좋던데. 그죠? 근데 뭐 다시 올랐어. 네. 뭐야? 반도체 섹터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최근에 단기 과열이 있었고 단기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니까 뭐 정상적인 흐름이 아닐까. 인텔은 예외적인 것 같고요. 네. 섹터 전체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음. 불금의 글로벌 라이브 10시 반에 마감했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네, 일단 오늘 금요일이고요. 저도 뭐 코멘트 뭘 좀 드리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아마 제가 뭐 클로징 멘트 아직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클로징 멘트 드리기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기회일 것 같고 오늘 또 뭐 시장에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인텔일 것 같아요. 인텔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저도 뭐 인텔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고 뭐 많은 얘기를 나눌 건 없지만 직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인텔이 지금 왜 저렇게 많이 빠졌느냐, 인텔이 왜 저렇게 싸졌느냐. 결국은 보면 기존에 그 퍼스널 컴퓨터라는 컴퓨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CPU 칩이었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 조립해서 맞춰보면 제일 비싼 제품이 CPU였어요. 뭐 용산에 가서 150만 원 맞춘다고 하면 CPU 가격이 4, 5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PC 맞추면 다들 GPU에 돈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PC 맞춘다고 하면 GPU 가격이 8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미 컴퓨터 시장에서 CPU보다 GPU가 더 중요한 롤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 역시도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나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인식해서 데이터화하는 과정에서 GPU 수요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CPU 중심의 시장이 GPU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인텔보다는 엔비디아 시대가 왔던 거고 물론 기존 CPU 시장 내에서도 AMD와의 박터진 경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AMD와의 경쟁이 뒤처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부분은 CPU 중심의 시장에서 GPU 시장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게 크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GPU 시장이 한 번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AI 칩이거든요. 그러면 CPU가 1세대, 2세대가 GPU였다고 하면 이제 3세대가 요구하는 건 AI 처리 능력을 가진 칩을 원하는 건데 그걸 애플 그리고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박 터지는 인공지능에 준비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GPU에 한번 치였고 그다음에 AI로 넘어가는데 인텔이 그 시대적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느냐? 못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엔비디아나 이러한 GPU 중심의 칩이 유통으로 따지면 아마존 같은 온라인 유통인 거고 그 인텔이 과거의 유통이 월마트를 상징하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됐다는 거죠. 칩에서. 그러한 트렌드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러면 물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인텔이 매력적이냐 물으면 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메가 트렌드가 벗어나 있으니까. 하지만 가치 투자자라면
굉장히 밸류가 싼 딥밸류를 찾는 가치 투자자라면 인텔에 대해 검토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밸류는 되게 많이 싸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런 인텔을 실제로 투자한 전략이라고 하면 인텔이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생명은 굉장히 길 겁니다. 장담하건대 20년 후 30년 후에도 인텔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인텔이 작년에 브랜드 리뉴얼과 칩 혁신 전략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보통 얘기한 게 대략 5년간에 걸친 R&D를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레벨업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마도 상당 기간 고생하게 될 것 같다. 하지만 가격은 매우 싸다. 그러면 지금 인텔을 진입한 신규 투자자나 기존 주주라고 하면 저게 3년에서 5년 정도의 긴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변동성도 있을 거고 긴 싸움이 될 거지만 의외로 또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게임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살 거냐고 물어본다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현재 시장을 트래킹한 투자자라면 시장이 저점 대비 반등하고 있고 반도체 섹터가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로 핫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추세, 섹터 추세도 달라지고 시장 추세가 달라져 있잖아요. 저런 건 추세 매매하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종목인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딥밸류를 찾는 분들께는 저런 게 이제 매력적인 먹이가 이제 막 조리되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밸류 투자자 굉장히 싼 걸 좋아하는 성향의 투자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런 인텔 보면 꽤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저런 종목을 보초병쯤 보내놓겠죠. 내가 사려고 하는 수량을 5에서 10% 사놓고 한 30% 빠지면 더 군침 흘리면서 내용을 보겠죠. 그럼 또 한 10% 늘리고 그런데 또 가격이 더 빠지고 가격이 정말 비이성적으로 공포에 휩싸인다. 그러면 그때 의미 있게 이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쓰겠죠. 하지만 그 전략의 스타트는 내가 한 5년 후에 팔아먹겠다. 근데 5년 후에 내가 한 3배 정도 먹고 팔겠다 정도 전략으로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인텔을 지금 추적 관찰하면서 뭐 개별 실적을 보고 뭐 개별 이슈 보고 이제 반등하면 트레이딩하고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시장에 소외받는 자산이 되고 오고 있는 거니까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돼서 나 인텔 샀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야 인텔을 요즘 누가 쓰냐 인텔 누가 사냐 이러면 그때 비중을 좀 늘릴만 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긴 싸움이 되는 거죠. 네, 기존의 주주라고 하면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3년에서 5년 버텨서 더 살 여력이 있다, 더 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기다려 보는 거고 그게 아니면 사실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 나가서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교체한 걸 검토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투자 대상의 상황이 변하거나 저런 예외적인 변동성이 나왔을 때 대응도 정답이 있는 1+1은 2다 이런 수학적인 대응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5년 기다릴 수 있고 저가 정도 좋아한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자산이 될 거고 그거 아니라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아니죠. 네, 인텔 아니죠. 지하 1층 아니라 지하 3층, 지하 5층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네. 상당히 근데, 시간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은 얘기인데 요즘에 저희 글로벌 라이브 저희 삼촌들, 누님들 요즘에 저희랑 다르게 놀고 있어요. 각자의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뭐 막창은 대구지 뭐 이제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막창은 대구고 뭐 아유 배고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야식 먹으러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다른 생각도 하고 네. 오늘 야식 뭐 좋아요, 먹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참 막창을 채팅창이- 생각하면서 또 다 귀로는 다 들으셨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의 그 위장은 막창을 원하고 있지만 나의 귀는 이런 경제 방송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도 막창에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더 좋을 텐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 김프로님한테 혼나서 안 돼요. 네, 저희가 또 프로로서 그 알겠습니다. 규정을 지켜야죠. 규정 프로로 준수해야죠. 지켜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또 한 주간 바짝 달려온 글로벌 라이브 오늘 금요일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아직 1월이 끝나지 않았죠. 다음 주 또 어떤 시장이 흘러올지 오늘 저 또 시장을 좀 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신청해주신 여러분들 내일 잊지 마시고 꼭 찾아주시고요. 지금 온라인 난 꼭 들어야겠다. 정말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듣는 오프라인은 이미 좌석이 만석이 돼서 오셔도 못 듣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도 혹시나 멀리 계신 분들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듣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일 강의를 녹화를 할 겁니다. 그걸 녹화해서 PD분들이 편집을 깔끔하게 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께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는 무제한 반복이 아니고 뭐 일주일이나 기간이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기간이. 예. 기간이 있습니다. 네네. 한 달 정도는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드릴 거고. 네, 보실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고 업로드 가는 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후. 그렇죠. 대략 그렇죠. 2월 3일 정도부터 네.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2월 3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게 제가 딱 일주일만 드리고 네. 일주일 되는 다 완전히 다 마감됩니다. 아, 네네. 예, 싹 없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꼭 한번 들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쌉니다. 네. 예, 싸기 때문에 자 링크 보면서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반복적으로 하신 질문을 제가 눈여겨봤는데 저기 이제 정광호 대표님은 아는 분인데 저기 최용석 저 사람 누구냐라고 하는데 제가 최용석입니다. 네, 제가 너무 체파고라고 했더니 최용석이 근데 누구냐? 아니 본명을 모르더라고. 본명을 네. 몰라. 최용석이 도대체 누구냐? 제가 바로 최용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반복적으로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네. 자, 우리 처음에 지금 개그인 줄 알았어요. 예, 진지하시더라고요. 1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제가 1년째 진행자인데 최용석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하셔서 이마에다가 네. 이름표 받고 시작합시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야식 많이 드시고요. 막창 대구가 최고죠. 예,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